경찰은 처음부터 남편을 의심했고 남편이 피해자 명의로 들어둔 생명보험 2억 6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당시 돈이 급하지 않았고 주택, 아파트, 임야, 빌라까지 소유한 부동산 부자였기 때문에 금전적 동기는 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지인들은 남편이 최근 이혼을 고려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남편은 피해자의 막내 동생, 즉 처제와 교제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이혼하게 된다면 귀책 사유는 남편에게 가중되어 상당 부분의 재산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남편에게는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다는 여러 증언이 있었고 피해자의 친정아버지 소유 아파트 상속 관련 유언장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지하철 역무원이었고 사건 당시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으며 동료의 증언도 확보되었습니다. 밤 11시 30분경 동료와 함께 승강장을 내려갔다는 증언이 확보되었고 새벽 1시 20분경 숙직실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다만 화재의 정확한 발화 시간은 알 수 없었고 남편의 0시 무렵 알리바이는 비어 있었습니다. 근무지 CCTV는 녹화되지 않는 송출 전용으로 말이 아닌 눈으로 증명해줄 물증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 또는 공범으로 피해자의 막내 동생도 의심받았지만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인물이었고 사건 당일 알리바이도 완벽했습니다. 결국 유력한 증거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이후 남편은 2006년 두 번째 아내와 결혼했지만 거짓 보험금 청구로 적발되어 이혼하게 되며 차용증을 위조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이후 외국인 여성과 세 번째 결혼을 했고 SNS에는 레포츠, 여행, 사진 등을 올리며 지내는 근황이 공개되었습니다.